빨리 전화를 간호사님한테 겨우 걸어가지고 수술 좀 생기 시작하는 날이 수술 당일인 거예요. 이게 됐네, 수술 못하는 줄 알았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자궁근종 수술을 본 후기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 수술 하기 전에는 복강경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봤을 때 별로 아프지 않다, 생리통 정도다, 이런 후기가 있어가지고 안심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다른 방식으로 좀 아팠거든요. 오늘 이 수술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수술 전, 후, 준비 과정, 유의할 팁,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은 처음이라 대부분 여기 앞에 써놨거든요. 조금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발견 경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2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간호사 선생님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근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5개나. 근데 그 크기도 아기 주먹 사이즈 정도, 7.4cm 정도인 게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술이 처음이기도 하고 별로 원치도 않아서 집에 와서 챗GPT에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근처에 유명한 병원에 또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검사를 마찬가지로 했는데 5개가 아닌 7개가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5개를 본 데보다는 7개를 본 데가 좀 더 신뢰가 가는군 해서 7개를 봐준 병원에 예약을 하고 당일에 바로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하고 수술 예약까지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2월 11일로, 2026년입니다. 2월 11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꼽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 그리고 하반신만 마취시키는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날 밤 10시에 설사약을 먹고 장을 다 비워낸 다음에 그 이후로 금식을 하는데 7시 이후로는 그러니까 수술 당일이죠. 수술 당일 7시 이후로는 물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을. 수술 당일에 오전에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 단체 체험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실 그 예약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그 당일에 빼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꼭 나갔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당일에 단체 수업을, 출강 수업을 가서 1시간 동안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11시까지 저를 픽업하러 와주셔서 바로 병원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12시쯤에 도착을 했고요. 옷 갈아입고 1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복도 생각보다 예쁘고 방도 1인실이네?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산부인과는 다 1인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비는 1박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 30분에 수술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처럼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간호사분들이 끌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우세요 하니까 누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수술 대기실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있는 침대를 끌어서 진짜 수술하는 방에 저를 눕혀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기실에서 또 일어나세요 해서 일어나서 걸어서 수술실 의자에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은 등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우잠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새우잠 자세를 취하고 척추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마취가 한 20분 정도 넘게 걸렸어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마취는 그냥 주사 놓으면 자는 그런 마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누웠다가 앉았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왼쪽으로 누워서 마취를 했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점점 다리 감각이 사라지고 제 다리가 없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속도 막 울렁울렁 거리다가 구토할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됐네, 수술 못하는 줄 알았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걱정이 너무 많이 됐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도 좀 잠들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정신은 계속 깨어있는 건가요? 여쭤보니까 아니래요. 재워주신대요. 그래서 편히 쉬세요 하니까 바로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깨어나니까 아까 그 대기했던 침대 있죠.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너무 추웠어요. 턱이 막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뭐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저기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불을 덮어달라고 해서 이불 한 2개 정도 덮고 기다리는데 원래는 2시 수술 시작해서 5시에 입원실을 복귀하는 일정이었는데 마취도 좀 늦어졌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다리에 그 감각이 안 돌아왔대요, 하반신에. 그래가지고 일정이 늦어져서 7시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면서 계속 회복을 했고 이제 3일 후인 오늘 토요일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수술 부위. 수술 부위 자체는 엄청 아프진 않았어요. 수술했으니까 물론 아프긴 아파요. 근데 구멍을 뚫고 바늘로 꿰맸으니까 이 정도는 아플 수 있겠다. 이 정도?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까지잖아요. 좀 심하게 넘어진 정도? 근데 이제 움직이거나 일어나거나 아니 웃을 때 그때 좀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웃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웃으면 아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 이게 진짜 이번 수술의 킥이었습니다. 근육통. 진짜 저 너무 아팠어요. 특히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진짜 꼼짝을 못하겠고 누웠는데 막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간호사님한테 겨우 걸어가지고 주사 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막 뛰어오셔가지고 주사를 놔주시려고 하는데 엉덩이 주사였거든요.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돌아 누워야 되는데 돌아 놓지 못하니까 그 엉덩이 살을 끌어올려가지고 주사를 놔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아무튼 그렇게 주사를 잘 맞고 잠이 들어서 회복을 또 했답니다. 근데 이 근육통이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파스도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꼭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고통은 소변줄. 저는 이 소변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뺄 때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 병원 방문했을 때 항상 하는 꿀팁인데 주사를 맞거나 어떤 통증을 미리 예고해 주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 손톱으로 여기를 항상 이렇게 꾹 눌러요. 그래서 고통을 분산시켜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그래서 손톱을 조금 길러 가셔서 소변줄을 뺄 때는 요거를 좀 꾹 누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고통이 좀 많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술 다음날 저녁부터 미음을 먹었고 이틀 후 아침에는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반식이 가능해졌어요. 이번은 처음이었는데 이제 병원 밥이 맛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맛있었어요. 그래도 외부 음식이 많이 생각나긴 했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산부인과여서 그런지 삼시세끼 매번 국이 미역국이었어요. 전 미역국을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항상 싹싹 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현실적인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보호자는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는 가능하면 상시로 함께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저는 둘째 날 아침에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떨어뜨렸는데 침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울 수가 없잖아요. 천장만 보고 누워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영상이 재생되고 저는 가만히 천장만 누워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시간 후에 수액갈로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와주셨을 때 주워달라고 겨우 말씀을 드려서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은 이런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필요하니까 꼭 첫째, 둘째 날에는 상시 함께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제가 일반식이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지인한테 초코 케이크를 요청해가지고 배달을 해줬거든요. 초코 케이크를 먹었는데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위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산책을 좀 계속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조금 일반식을 먹게 되셨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드시고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는 자제를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해요. 수술 날짜 잡기 전에 생리 주기를 꼭 확인하세요. 저는 이 생리 주기를 확인을 안 하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생리 시작하는 날이 수술 당일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피임약을 복용 일주일 전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수술 당일에는 금식 때문에 약을 못 먹었고 결국 다음날부터 바로 생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입원 중에 생리까지 겹치면 몸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꼭 생리 주기를 확인하시고 수술 날짜를 잡으시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는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을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제 안에 근종이라는 게 사라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도감도 있고 그래서 혹시 지금 작은 근종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